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많이 나왔어요. 예. 이게 예. 여론조사 재밌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요거부터 리얼미터 이거 한국갤럽 거네요. 한국갤럽 걸 먼저 봐야 되겠다. 요거 좀 먼저 보내드리고 리얼미터 거를 제가 약간 누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예요. 정권 교체 51, 정권 연장 38. 정권 교체 여론이 이제 50%가 넘는 이런 결과 나왔고요.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이재명 대표가 35%, 김문수가 10%.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3배가 넘게 앞서는 다자구도에서 3배가 넘게 앞서는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는요. 국민의힘 36, 민주당 38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쳤다. 갤럽은 뭐 이제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좀 친화적인 여론조사가 나오는 기관이죠. 보수 친화적인 여론조사가 나오는 기관인데, 자, 이 여론조사 샘플을 보니까요, 세부 데이터를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확인이 돼요. 요즘 이제 이것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그냥 여론조사 데이터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게 지금 아까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6이 나온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세부 지표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35%, 김문수가 10% 나왔던 정권 교체가 51이라고 나왔는데 요 세부 지표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보수 샘플이 340, 그 다음에 진보 샘플이 261. 여전히 보수 과표집이 된 데이터예요. 여전히 보수 과표집이 된 데이터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35%가 나오는 그죠? 이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가 이 정도 과표집 됐는데도 저런 데이터가 나온다라면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크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월요일이면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뭐 한국 갤럽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른바 뭐 구라미터라고 그러잖아요. 구라미터라고 할 정도로 리얼미터도 역시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표, 유리한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로 자, 알려져 있는데,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오늘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6.3, 김문수가 18.9.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37.6, 민주당이 44.2. 그죠? 이게 지금 양자 대결도 아니고요.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려 46%가 나왔어요. 그리고 김문수 18.9, 한동훈 6.9, 홍준표 6.8, 오세훈 5.1. 한동훈이 이제 공식 행보를 시작을 하면서 조금 지지율이 회복되는 그런 양상이죠. 이거 뭐 다 합쳐도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와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것이 양자 대결을 했어요. 자, 양자 대결을 했는데,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오늘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결과예요. 이재명, 김문수 50대 31.6. 이재명, 오세훈 50.3대 23.6. 무려 2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오늘 낮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권자 지형이 변화가 됐다.
보수 우위에서 진보 우위로 지난 대선 때부터 유권자 지형이 변동이 됐다. 그리고 대선 때보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가 70만 명 정도 자연 감소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심상정과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5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0%에 육박하거나 넘는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50대 24.2 다 두 배 차이가 넘게 나요. 김문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후보들하고는 2배 차이가 넘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49.7대 20.3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거의 뭐 선거를 해보나 마나. 오늘 제가 썸네일을 이거 어대명이다. 이재명이 뭐 어차피 대통령이다. 뭐 이런 내용의 썸네일을 달았는데 이 정도 지금 데이터가 지금 선거 2달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안 뒤집어져요. 물론 뭐 이제 다자대결 구도로 가서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2달 안에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지금 격차를 벌이고 있다. 거의 대선을 하나마나한 상황,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제 재밌는 거는 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제가 세부 지표를 또 확인을 해봤어요. 이 정도 격차가 났으면은 진보 과표집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리얼미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세부 지표인데, 그죠? 여기 보시면은요, 보수 446, 중도 639, 진보 312. 진보가, 그죠? 중도 과표집이고 진보는 과소표집이에요. 과소표집. 진보는 과소표집인 상황이다. 자, 그런데 중도가 이제 거의 진보의 2배가 넘는 이런 과표집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중도 표심 여론조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보수도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요 130개 정도 차이가 나죠. 표본이 여전히 보수가 유리한 여론조사였다라는 거야. 다만 중도가 600명이나 잡혀서 중도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였는데, 자, 중도 표심에서도 중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5.8,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30.1, 중도에서도 50%에 육박하는 민주당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대전 아재님 악행이 선행을 못 이긴다. 증거 투사모 내란 사태 재판 결과 악 완전패 선 100% 승리. 투사모 승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투사모 재판이 있었군요. 아, 제가 이거를 몰랐어요. 제가 가평에서 있다 보니까 투사모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오늘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 투사모 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하여튼 뭐 재판 결과 잘 나와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기를 저도 기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중도 보수 과표집인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주부터 이제 2주 가까이 돼가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중도 행보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중도 보수 전략이 대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국민연합 전술이에요. 민주연합이 아닌 국민연합 전술.
우리 유권자들, 중도 보수 유권자들까지 민주전선으로 묶어 세우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술이 지금 매우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론조사 꽃에서도 여론조사 나와서 이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여론조사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꽃도 오늘 발표하는 날이죠. 여론조사 결과를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 46.5, 국민의힘 34.3,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5.3 해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합치면은 50%가 넘어가는 압도적인 좀 우위에 있는 이런 결과 나왔어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이재명 대표 43.6, 다자 구도에서 리얼미터와 거의 유사한 유사한 결과가 나왔죠. 이건 뭐 4배 이상 앞서고 4배 가까이 3배도 아니고 4배 가까이 2위 후보를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는 이런 결과입니다. 반면에 이제 뭐 민주당 다른 후보들 우원식, 김동연, 그 외에 다른 후보 김동연과 우원식 정도가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뭐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김동연 하나 정도인데 지금 1.5%라고 합니다. 산책하는 삽살이님, 두밀두밀 화이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봄이 오면서 제가 점점 더 여론조사가 정상화되지 않겠나. 그 여론조사가 정상화되는 이제 분기점은 대선 탄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지금 일단 민심으로는 탄핵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로 이제 탄핵이 되고 나면은 이재명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쪽으로 중도 표심이 급격히 쏠리고 있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중도는 이제 정책적으로 견인하는 면도 있지만은 될 놈 쪽에 붙는 기회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중도 표심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더 강하게 붙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윤석열이 파면되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저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파면이 되고 나면 그래서 조기 대선이 국면이 본격화되면은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양자건 다자건 이재명이 50%에 육박하거나 50%를 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재명 대표는 이 점을 자신감 있게 자신을 가지고 국민들 믿고 자신의 정치를 펼쳐나가면은 정권 교체에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엔비디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사회주의다 오세훈이 뻘소리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재명 한국에 엔비디아 생기면 국민 지분 30% 이 발언이 사회주의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모두의 길 질문 Q에 출연을 해서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 같다.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다.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서 엄청난 생산성의 일부를 공공 영역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국민이 그걸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 제 목표 중 하나는 국민들이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돈을 내지 않고. 대전하자님, 내 고향 청풀명월 현 대표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투사모 내부에 좀
그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동량을 해서 들었는데 어쨌건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갈등들이 잘 마무리돼서 예, 문제 해결의 길로 좀 접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방송 중에 뭐 말씀 좀 드리기도 했고 진보 유튜브 간에 뭐 이러저러한 갈등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좋은 일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예. 우리 진보 유튜버들 또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 가지 좀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뭐 금전적인 문제가 결합이 되고 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뭐 이 업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적인 상황이 뭐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유튜버 간에 혹은 뭐 지지자들 간에 이런 뭐 소송전이나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튜브 정화가 지금 필요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특히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서 예, 유튜브도 좀 뭔가 건강한 이런 문화가 지금 형성이 돼야 된다. 예. 저도 뭐 그런 지금 뭐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예. 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예, 투사모 문제도 예,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기를 저도 기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AI 시대가 오면은 한마디로 간단한 얘기예요. AI 시대가 오면은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이 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AI 기업을 대규모 AI 기업을 매 지분 30% 정도를 공공이 소유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돼서 공공이 수입이 증대되면은 국민들이 뭐 굳이 세금을 내야 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민간이 70%, 공공이 30%의 지분을 갖는 게 이게 사회주의입니까? 이거 오세훈 씨? 이준석이는요, 이거 젊은 놈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준석이 또 여기에 말을 한마디 거들었어요.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 발언만 보아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IT 기업의 성장 주기도 무시하고 바라보고 있다. 결국 예고된 대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여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도 가장 젊은 대선 후보잖아. 이제 40대가 되는. 이런 친구가 젊은이면 젊은이답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가장 진취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좌파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KT나 한국전력 이런 공기업들은 다 빨갱이 기업들이야? 다 민영화 시켜야 돼? 아니 뭐 쟤네들은 다 민영화 시키려고 하죠. 공공이 AI 기업의 70% 지분을 갖는 문제를 가지고 저거를 좌파라고 공격하고 있는 이 왜곡된 대한민국의 정치 시장에서 민주당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준석은 뭐 나름 개혁신당이라고 개혁보수의 깃발을 들고 나왔는데 결국 오세훈이건 이준석이건 할 수 있는 거는 빨갱이 타령이에요. 지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빨갱이 좌파인 거야. 저런 빨갱이 파리 좌파 장사하는 이런 극우 파시스트 같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도 발전을 못한 겁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한 걸음도 발전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될 때 4차 산업혁명 문제도 제가 한번 집중해서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라는 또 뭐 민주당에서도 이와 관련된 뭐 해설 영상이나 자료를 뭐 많이 만들어내긴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이거 이빨 터는 데는 제가 재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뭐 저 얘기를 하자면은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뭐 저건 좌파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주장들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좌파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전통적 의미의 좌파들.
뭐 이른바 뭐 막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 정통 좌파들은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 이론에 대해서 뭐 이른바 이제 수정주의, 계량주의로 보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반대예요.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는 좌파 진영에서 나온 아이디어도 아니야, 저거. 마크 주커버그나 뭐 그 일론 머스크, 미국에 있는 슈퍼리치들이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죠? 생산성은 계속 높아지는데 구매력은 낮아지는, 고용률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 머리에서 나온 거야. 야, 그럼 준서가 주커버그도 좌파냐? 빨갱이야? 일론 머스크도 좌파야? 그러면 일론 머스크와 손잡은 트럼프도 좌파겠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트럼프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우리가 흔히 극우라고 얘기를 하잖아. 하는 짓도 그렇고 실제 정책도 그렇고 트럼프를 극우로 보잖아요. 그리고 공화당 사람들도,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도 이거 트럼프는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준석이가 볼 때는 트럼프도 좌파인 거예요. 저 정도 되면은. 그러니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국민의힘은 좌파도 극우파도 아닌 거야. 수구파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수구파도 아닌 반동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무슨 이념의 잣대로 이놈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봅니다. 무의미한 일이라고 봐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배반 D-85 정확히 85일로 명명을 했어요. 이제부터 배신 경론을 시작할 것이다. 이게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그러니까 벌써 15일이 지났다는 얘기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인할 것이다, 부정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근데 이제 며칠 지났는데 D-85일이야. 85일 뒤에는 윤석열을 배신할 것이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신 거지? 이거 흥미롭네요. 예. 국민의힘은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돼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다. 2025년 2월 16일 제가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것이라 말을 했다. 예측한 최대치 100일에서 이제 85일 남았다. 그러니까 2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님이 예언을 했네요. 이게 벌써 2주가 됐구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일을 빼니까 85일이 된 거야, 지금. 딱 85일 남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85일 안에 국민의힘은 배신을 할 것이다. 추구할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 뿐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웬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는데 동조 영합을 하고 있다. 말 바꾸기, 얼굴 바꾸기, 당명 바꾸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할 것이다. 명색이 집권당이면서 하자는 일은 없고 온갖 거짓말과 폭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 헐뜯기와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다. 당황이 도를 넘어 그럴 것인데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옹호하고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파괴하는 폭력적 극우가 힘이 있다 싶으니 얼른 그쪽으로 붙었지만 국민 집단지성의 발동으로 그들이 제압되고 힘이 빠지는 순간 국민의힘은 언제 그랬냐며 내란숙의 윤석열과 극우 폭력선동 집단 빤스 부대죠. 윤석열과 빤스 부대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8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 이재명 대표님이 저런 예언을 한 데는 나름의 이제 셈법이 있었겠죠. 예, 지금 60일 뒤에 이제 대선인데 다음 주에 탄핵이 되면 5월 한 중순께니까 지금 3개월, 85일 거의 맞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한 5월 중순께쯤, 5월 한 중순께쯤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매불쇼도 내일 이제 출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대선 행보에 들어간 상황이다. 85일 남았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될 날이 85일 남았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배반하면은 국민의힘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저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고 봅니다. 그냥 차라리 빤스나 붙들고 죽는 게 나중에 어떻게 헌금이라도 모아줄 줄 압니까? 어차피 집권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정광훈 빤스나 빨아주면서 훗날을 도모하는 30년 뒤에 재집권을 도모하는 게 현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경남도민님, 오늘 이재명 대표 모교 중앙대 배인교 킬문 극우단체 난동사건, 전북 안정권 난동사건, 충북대 충남대 극우단체 난동사건, 제가 뭐 마지막 앵벌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앵벌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이제 탄핵 인용되고 나면은요, 저 보수 애들도 사그라들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줄줄이 보수 유권자들도 그 유튜버들한테 침을 뱉으면서, 야, 이 개새끼들, 니들한테 아무리 사람들이 바보여도 계속 사기를 당하다 보면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수 유튜버들 그죠? 여기저기서 이제 자금이 들어와서 연명하기 위해서 저 발광을 하고 있는데, 저 장사도 이제 곧 끝나지 않을까.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잔치가 끝나면은 계산대 앞으로 가야죠. 지금부터 계산의 시간이에요. 윤석열 파면이 끝나면은 계산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전광훈 빤스 빨아준 그만큼의 득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사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수 빤스 부대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쉬세요. 자식들 걱정 많이 합니다.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리 아둥바둥해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겨울이 봄을 이길 수는 없어요. 봄이 오면 겨울은 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 생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노인이 젊은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젊은이는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는 노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 젊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40대, 50대, 60대가 많습니다. 아직은 젊습니다. 버티면 이깁니다. 오늘 독설 라이트는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10시 30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